정말로 대한민국의 체제가 붕괴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토론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반문재인, 반문 대연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동력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남북한 간 합작입니다. 정치의 무능, 안보의 파탄, 정치 독재 출발점, 결국은 남북 합작이라는 그 근간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은 좌파의 장기 집권, 설마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힘이 있는가? 우리 진영에 정말로 이에 대항할 힘이 있는가? 없습니다. 지난 9년 반 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지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 대항 기반이 없는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기반은 2016년 총선의 결과물인 현재 야당 구조다. 이 야당 구조 자체 정말 무너진다면 자유 대한민국 무너지고 태극기도 내려질 것이다. 결국 이 야당의 정치 구조에 속해 있는 의원, 국회의원 개인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남은 보루고 근간이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한석 한석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서로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면은 가까운 장래 대한민국의 붕괴, 파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이나 다른 바른당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진지를 구축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작과 정치 독재에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은 들러리 위성 정당으로 남아서 부스러기 남은 권력을 가지고 연명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통합을 해야 되는데 보수대 통합이냐 아니면 반문재인 대통합이냐, 저는 반문재인 연대 통합의 방침을 두고자 합니다. 반문재인 연대의 기치 아래 정책 차이는 뒤로 하고 무조건 단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붕괴의 전조를 목도하는 지금 정책 차이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성 오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대 통합이냐 반문 통합이냐, 우리가 보수대 통합을 하려면 한국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대 통합을 하고자 할 때, 야, 니들은 낡고 실패한 보수야 라는 비판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또 중도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반문재인 연대다. 자유 대한민국 가치 하에 빅 텐트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친박 비박 거론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도 아무도 관심 없는 무의미한 당내 멱살잡이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야, 니들이 모자라서 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딱 비난받기 좋은 그림이고 정말로 현 집권 세력이 학수고대하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정치
친박, 비박의 경계,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연계되는 정치 이력은 그분이 영화의 몸이 되고 현 혁명 정권이 탄생되면서 이미 끝났습니다. 혁명의 불덩어리가 세상을 뒤덮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잿더미 속에서 네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 다투는 것이야말로 아직도 제대로 된 현실을 못 보고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1년 반이라 하는데 1년 안으로 우리가 단일 대우를 구축해야 된다. 다음 문제인 단일 대우에 맞서서 우리가 구축을 해서 저 집권 세력하고 당당하게 대항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21대 총선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헌법 1조이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구절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반문재인 연대하에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금 전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합류해 주신 한국당의 다섯 의원이신 나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또 제도권의 의원님 두 분과 또 나경원 의원님께 참석을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가 함께 짧게라도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윤상현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토론회라서 제가 참석자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통째로 정말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제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회가 버젓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북 대화와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하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한마디로 좌파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 방송이 장악된 것은 오래전이고요. 저는 하나 남은 사법부 장악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지금 특별재판부 저는 말도 안 되는 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러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경제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반시장,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위헌적인 제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로지 남은 것은 입법부에 저희가 다수당도 아닌 자유한국당과 소수의 보수 세력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입법부 내에서 정말 반문연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씀들 하시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말 한평생을 감옥에 가실 정도의 그런 잘못을 하셨느냐.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문연대를 해서 하나하나 지켜가야 될 가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저희 당내에 싸움하는 기사가 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저희 아군끼리 소위 총을 아군끼리 겨눌 때가 아니다. 모두 일치 단결해서
정말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토론회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윤상현 의원님과 함께 주호영 의원님께서 또 같이 해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토론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축하드리러 온 거라서 끝까지 못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국회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같이 지켜가는데 두 분 의원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별도의 그 행사 안내지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행사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패널로 참석해 주신 그 두 분의 교수님,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먼저 조성환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약간 뭐 문학적인 표현이라도 엄청해서 하도록 용서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70년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도 인정하고 있는 기적과 번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나라가 국가가 공화국으로 태어날 때 자유의 나침반을 가지고 지금까지 항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탄핵 사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의 나침반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부서진 것도 새로운 제품이 있어서 부서진 게 아니라 4차 AI의 그런 좋은 기계가 있어서 부서진 게 아니라 거짓과 그 다음에 비겁함으로 무너져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공초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2년이 딱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호의 이 사단 단계에 인용되었는데 어제 그제 제가 사랑하고 있는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은 이 부서진 나침반을 다시 우리가 복원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절망감이 있습니다. 키에르크 케고르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길은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끝인지 아니면 데미안라고 소설에 보면은 새는 알을 깨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알을 스스로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참 불안하고 어떤 때는 짜증스럽고 분노스럽게 합니다. 근데 알을 스스로 못 깨면 밖에서도 깨워줘야 됩니다. 이게 줄탁 공기죠. 못 돌아가시 그죠. JP가 자주 없었는데 제가 지식인으로서 최소한 줄탁 동기라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열심히 시민 활동, 지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자유의 나침반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의식은 깨어나고 있고 잘하면 박의 지금 사실 대운이 왔습니다. 박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 선언,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사실 당사자인데 운전자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노선,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운명이 박의 힘에 의해서 엄청나게 요동치고 결국 야만이 아니라 독재가 아니라 문명과 인권과 번영의 세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윤상현 의원이 쓰나미는 쓰나미인데 충분히 우리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입법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당 112명 뭐 합해서 야당 보수 우파 야당
몇 명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친다? 트럼프가 저 유엔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제는 주권 존중해야 된다. 아무 때나 먼 바다에 가서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비행장 짓는 거 이거 용서 못하겠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는 법에 의해서 지배를 해야 되는데 10년 자기 집권을 독재로 눌러서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시진핑 그 스탈린으로 가는 겁니다. 디지털 토탈리타리안즘입니다. 스탈린보다도 100배 더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 시장에 품어서 안아줬는데 가슴에 안겨서 기술을 꽂고 기술 다 가져가고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주권과 공정무역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유를 요구해요. 그게 지금 이 정부와 김정은 참 짝짝이 잘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뭐 일반 사람들의 환상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정권이 과연 설탕이 있는가? 나는 혹 우리 여당이 힘이 없어서 혹은 경상도 말로 뒤숭해서 이리저리 그냥 헤매고 있으면서 고생하다가 나는 절대 망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밖의 힘에 의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만들어놓은 자유, 그 다음에 인권, 문명 이거 일시적으로는 위축될 수 있어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수호하고 다시 부활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유니언 오늘 기치는 좋습니다. 반문연대. 오케이, 좋습니다. 반문. 이거는 철저히 반문해야 되는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탄핵 이상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조건으로 연대할 것인가? 연대 출발이 뭐냐? 우리가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부활의 좌표는 뭐고, 부활의 불신은 뭐고, 그 다음에 부활의 행동 원칙은 뭐냐? 이거 정해주면 이거 지금부터 고민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정치학을 평생 공부를 하니까 첫째, 역사는 그냥 딱 정해진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공산당인지 요새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독재는 혹은 대세를 거르는 그 요소는 자기들이 망상입니다.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의 우파,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 자유민주주의, 자유 속에 자유라는 공기를 아직까지 들이키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을 하고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입법부를 그냥 가설무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천년만년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단임으로 끝나고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의 표시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자, 불신이 어떻게 하냐. 지금 어제 조선일보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 이야기하는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난 2년 전 이때부터 생긴 대한민국 정치의 사단, 우리 소시탐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70년 동안 참 갖고 땀과 피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더럽겠다라는 전복 세력한테 빌미를 준 것은 우파 정치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고 중앙일보 일반화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프랑스 혁명을 촛불혁명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혁명이었습니까? 19대 대통령 선수를 한 문재인 대통령. 첫째, 대한민국 1948년 7월 17일 재헌법에 의해서 50선거, 즉 주권이 나라님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50선거가 여러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법적으로 확인하고 그 나라님이 아닌 주인이 만드는 법률 헌법 체계에 따라서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와 국토방위와 그 다음에 국권 통수권자로서 그 다음에 조국의 평화적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대한 평화적 통일 노력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책무를 부여받고 권력을 집권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우리 주인의 제일 그 중요한 심부름꾼,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체제를 바꿨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이 19년 4월 13일이다? 그러면 하야가 되겠죠. 19년 대한민국이 건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탄생의 날짜, 대한민국 존재의 날짜까지 권력이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왕도 못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요소가 과연 이게 통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단 고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항복을 하는 건지, 헌법적 의무는 분명히 통일을 위해서 성실한 노력을 성실하게 다한다라고 하는 선서였습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캐러브 재단에서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은 뭡니까? 저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아까 합작 정부라고 그러는데 합작이 아닙니다. 항복이죠. 대한민국의 자유가 어느 한 정권의 제한 정부에 의해서 그것도 국민의 주권이 살아있는데 그대들 같이 이야기합시다. 우리 국민 주인의 명령이 있는데 마음대로 몇몇 소수가 대통령이 입법부도 피해가고 뭐 셀프 비준했죠? 사법부 마음대로 대부분 그 신성한 체제가 흔들릴 때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사법부까지 그 더러운 권력에 손아귀에 넣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7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별로인데 이쪽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2년 전의 이 정치적인 난동. 여러분들 세월을 7시간 박근혜와 라스푸틴, 최태민의 악령 다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분노했고 저도 내 귀를 의심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건 업무와 공작에 의한 상당히 분노와 성동, 광장 정치의 광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정상적. 그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건설하자는 혁명은 전혀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학계적 혁명의 와중에서 각자 역사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정상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 집권해서 정상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일종의 마약 같은 촛불 정치입니다. 촛불 혁명? 아닙니다. 우리가 표를 줘서 당선됐잖아요. 혁명? 얼마 전에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 혁명 그 꽃보도 가운데 화하의 광장에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이 기업체이 단도대에서 몇 명이 죽은 줄 아닙니까? 그 기업들 만든 사람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단 2년도 안 돼서 16,000명의 피가 흘러들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 역사 교수님은 충분히 프랑스 혁명의 명과 암을 아는 분이 16,000명을 죽인 프랑스 혁명과 촛불혁명 정부를 등치시킨다? 16,000명을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16,000명이 죽었던 피의 축제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프랑스 혁명이 했으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언어가 좀 그게 자기가 독자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중하게 대통령한테 뜨다운 젊은 마크롱 대통령한테 정말 아주 고급지게 아주 짓밟혔지 않습니까? 국제 제재, 대북 제재를 풀어라고 그러니까 참 프랑스 같아요. 우리 데카르트적인 프랑스는 한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고 난 뒤에 결심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과 회의와 검증을 거친 결과물로서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평양을 비핵화에 어떻게 기후체제를 푼다고? 참 프랑스다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은 그겁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결론부터 얘기해요. 지금 문제는 우리 왜 이렇게 비굴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성적이에요. 대한민국 미국 남자 왜 이렇게 비굴합니까? 정치적으로 투쟁을 해서 누굴 집어넣고 법을 주고 뭐 언론을 가지고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도저히 F학점에 판결을 쓰고 뭐 했다더라도 그 뒤에 생긴 상황은 지금 현재 이 노예와 황폐와 야만의 북쪽으로 우리 자유의 나침반, 해양의 나침반을 깨부시고 북으로 가려고 하는 키를 잡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 국내 정치를 수천과 공포로 지금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지금 김무성 의원은 80% 지지가 어떻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최순실 사태의 고영태 파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선일보가 데리고 있던 이진동 기자로부터 나와서 지금 청와대 대변인까지 가고 중앙일보가 끼어들어서 자기들 말로 스모킹 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 아마 그걸 혁명이라고 그러면 자, 혁명으로 칩시다. 근데 그거는 건설적인 혁명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300만의 자유와 인권과 문명을 깡그리 지워버릴 수 있는 정말 야만적 혁명입니다. 저는 촛불혁명을 야만적 혁명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고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치의 기준, 그 다음에 개파라고 하는 조그마한 개인적인 폴리티킹, 정치 수로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의 존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전망이 달린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식과 인간적인 윤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윤리를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서양에서 만드는 법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정치적 경쟁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집어넣다 칩시다. 단행을 해서. 근데 지금 현재 최소한 반문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단행을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공정하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다고 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서 테르미널도 단두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르면 떨어집니다. 그걸 20몇 년 운동을 해서 재판한 게 공정했습니까? 첫째, 적각습방하도록 모든 반문 세력들은 최소한 석방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확한 재판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든지 누가 제소한다고 해요. 두 번째, 재판을 구금된 상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 헌법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대로 해서 공정한 재판, 지금 공개 재판 아닙니다. 재판이 하도 불공정하니까 재판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제 1차 재심 끝나고 대법원만 남았다 하더라도 구금 상태를 펴서 공정 재판에 대한 공론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공론을 야당이 해야 돼요. 탄핵은 여러분들이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였다 그러면 최소한 공정재판. 그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법치가 통하고 헌법의 입헌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이 앞으로 이렇게 안 됩니까? 맞습니다. 공정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가짜뉴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소련의 전체주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안하고 스탈린이 사람들을 어떻게 숙청하고 공안 KGB 만들고 그 다음에 언론을 관제 언론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가짜뉴스 지금 내 이야기도 가짜뉴스가 있는 거죠. 난
얼마든지 공개의 법정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거. 나 지금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 토론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최소한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그 좋은 심성을 황폐하게 만들어. 마치 자기가 남의 비난을 지적하면, 남의 비난에 지적하고 그 군중에, 촛불이라고 하는 군중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마치 천사가 되고, 거꾸로 거기에 그걸 보면서 자기가 느끼지도 말아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바가지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란의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 최소한 얼토당토 않는 인격살인은 누가 했던 것 간에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당사자는 사과하고, 그거는 조선일보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매일매일 좌우하는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왜 반성하지 않고, 어제 나도 하는 논술 주관이 다 듣고 뭉쳐라, 이게 아닙니다. 다 덮을 수는 있어요. 그때 내가 탄핵을 찬성을 했는데 말하는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예의와 인권과 문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결의안을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보수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세력한테 지금 42%, 그 안에서 최소한 15%는 다 이쪽으로 옵니다. 다시 60 내지 70%가 자유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국민이고 안정되고 합리적이고 문명적인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밖은 평양은 지금 죽기 아니 살기로 우리를 괴롭혀야 될 형편에 생겼습니다. 왜? 뒤를 봐가지고 핵 무장을, 중국이, 시진핑이, 미국이 왜 중국을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중국하고 잘 지낸다고 왜 그랬겠어요? 첫째, 중국은 시진핑을 잘못 만났습니다. 첫째, 좀 길어 들었죠. 바로 할게요. 잘못 만나서 북한 핵이 6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에 했는데, 그때부터 성공하기 시작해서 4번은 완벽한 성공을 4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회인가 34회의 그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데 25회가 시진핑 시기에 실험을 했고, 아주 그냥 날개도 친 듯 하늘을 올라갔다가 미국 동부까지 갈 수 있는, 미국 서부까지 갈 수 있는, 동부까지 올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LA까지 갈 수 있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이 그냥 갖다 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미국이 알아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 우리 대통령한테 맡겨주면 될 건데 왜 트럼프가 그렇게 군사 문제를 하면서 직접 대화해서 처리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 미합중국, 세계 대통령인 강력한 미합중국과 정말 우리 시와 안산 시흥 정도밖에 안 되는 북한하고 붙었습니다. 둘 다 이거 그냥 아닙니다. 그 전까지의 북핵 비핵화 협상은 차관급의 회의였습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이 붙었습니다. 중앙선거에서 선방했어요. 그 다음 미국은 더 이상 주권, 공정무역, 자유 이거를 체험하는 거 용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국을 제어하면은 평양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한 마음 먹고 박근혜 대통령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진영 혹은 반문진영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시비를 걸지 않을 최소한의 출발점이 그거라는 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헌법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가 먼저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입법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 독재를 해야 됩니까? 혁명좌파 독재를 해야 되는 걸 아무도 이야기 못합니까? 언론이 있죠? 군사를 가졌죠? 사법을 가졌죠? 사법에 신봉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
그냥 고등학교 사회시간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20대의 내가 원하는 희망, 자유의 세계, 개방의 세계, 문명의 세계, 인권의 세계를 생각해서 뭉쳐서 나가서 정중하게 교정해가라. 교정하지 않으면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투표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기 스스로도 도취해 있는 혁명, 파괴적 혁명에 도취되어 있는 정권의 무대는 저건 어립고 안 됩니다. 정말 음흉한 독재도 아니고, 그다음 어립광대는 무대를 바꾸면 됩니다. 무대를 바꾸는 거 하나, 첫째. 지금 남북 합작을 하고 북으로 뭐 평화쇼라고 평화쇼가 아니고 합작은 맞습니다. 한국과 김일성 민족을 모시고 여기는 자유체제, 저기는 뭐 자유체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연방제 못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도 막아야 되지만 미국이 막아야 된다고 나섰어요. 처음에 지금 뭐 대화를 하지만은 Fury and Fire 그랬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무력을 동원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런 무대가 남북 공인 무대가 바뀝니다. 두 번째, 지금 저쪽만 촛불을 썼습니까? 지금 국민의 원성을 보십시오. 저렇게 전횡을 하고 있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순환 그 앞에도 화난 정말 무서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무대 그 차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 총선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로서 점잖게 이성적으로 문명적인 입헌주의를 다시 회복해서 지금 잃었던 자유의 나침반을 다시 산산조각 만들어내고 더 큰 가능성, 이제는 미국이 중국 대륙을 선보봐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륙이 더 이상 독재와 야만을 그리고 노예로 더 이상 지탱하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국가를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시즌이고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시즌입니다. 절대 한줌의 지식인들이, 한줌의 운동권, 한줌의 친북들이, 이제 친북 조폭에게 절대 이 나라 못 깨보십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진단을 말씀해 주신 우리 조성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먼저 진행을 하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진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소리를 좀 제한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자 해서 한국당의 정말 대쪽 국회의원님이신지요. 다시 한번 모셔서 주호영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나 조성환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 좌파 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흐트려가면서 헌법의 가치나 이념을 흐트려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개 분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진단을 모두 동의를 합니다. 저는 반복하지 않고 방법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의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방법이 있고 국민 여론을 통한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태를 보면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단은 국회를 통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탈원전,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야당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좀 더 치밀하게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11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는 심한 분열과 갈등을 아직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계파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고 또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그런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잠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비교적 판사 생활을 오래 해서 이쪽 저쪽 말을 많이 들어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양쪽을 들어보면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탄핵을 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분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딴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이라는 정국이 올 때까지 전국을 이끌었던 친박이나 진박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도 엄청납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잘못이나 책임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상대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말로는 통합이라 그리고 단합이라 그래도 그것은 힘을 내지 못하는 그 모양만의 단합이나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털어놓고 정말 끝장토론까지 해서라도 잘잘못을 밝히고 넘어가야 하느냐, 그러면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도로 더 덧나게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서로가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왜 상대들은 저랬는지도 조금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없이 그냥 봉합해 가려고 하니까 쉽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80석 정도 얻을 수 있었다는 지난 20대 선거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돼서 아주 크게 이렇게 잘못됐지만 그 이전부터 씨앗은 잠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같은 당을 하고 같은 동지이면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참 박정하게 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공심 없이 이렇게 해서 균열이 많이 왔습니다. 이거 따지면 잘잘못 따지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을 이끌었던 친박들의 잘못이 많다 이런 지적이 꽤 많은 것 같고요.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과정에서 그래도 같은 당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 정권이 탄생되는데 지금 꼬라지가 도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상황은 그때마다 선택하는 상황이 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생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탄핵에 찬성했던 저로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탄핵했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어진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합하고 단결해야 되는데 지난 일로 또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밖에 없고 저쪽을 좋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나, 이런 점들을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렇게 된 것이 또 보수 세력이 이렇게 된 것이 동지의식이 없고 공신, 공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각자 도생하고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외부의 비평가의 말을 들으면 보수는 먹을 것이 없으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다. 혹시 이 말이 불편하거나 아는 거로부터 많겠습니다만 주로 보수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하는 비판하는 진보 좌파들은 그래도 동지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챙기는 이런 것을 좀 배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재건하고 하는데도 저는 공심, 전체를 위한 개개인의 양보나 희생, 그 다음에 이 공심은 결국 절차적으로 공정함이라든지 공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복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오도록 한 책임 있는 사람들 반성인데 어느 반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국민들을 향해서는 정말 큰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반성이 있는 다음에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이 가야 할 이념과 정체성을 분명히 정하고 가야 그래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과와 반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더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집권 세력이 탄핵당하고 대선에서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옛말에 대사 1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죽어야 살아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우리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참으로 아쉬운 게,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는 게 부질없기는 합니다만은, 소위 노무현 정권은 그렇게 폭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패족이다, 그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과 반성을 서너 번 이상 했지만 국민들이 그걸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쪽이 그런 어떤 워딩이나 캐치프레이즈를 뽑아내는데 잘해서 그런 것, 우리는 패족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제 전부 자기들이 다 죽었다고 기르구나, 이걸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석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정도 사과 반성이면 됐다, 이렇게 아마 본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국민들에게 와닿도록 하지 않은 그런 점이 아직까지도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문제는 저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 물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정말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진작에 좀 보였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들이 지금 당 밖에 꽤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면서 그래 된 과정이 참으로 아쉽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통합하고 결집하는데 힘을 못 얻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념과 정체성 문제는 우리 조성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헌법적 가치라든가 이런 가치를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면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힘은 국민의 지지나 선거를 통한 의석회복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새누리당과 또 다른 바른정당의 당헌 당규를 만드는 책임을 두 번 져봤습니다. 책이 한 권이지만은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막상 확실한 이념 정체성이 뭐냐고 답하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책을 한 권 만들 정도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도 막상 현실 정치나 당을 운영하는 데는 그것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를 10단어 이내로 정리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전에 영국의 보수정당이 폭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 7가지인가의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령을 정해서 반복하고 지키고 국민에게 각인돼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복잡하고 길게 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 자유라든지 헌법적 가치, 보수정당의 가치, 그거를 한 10개 이내로 정리해서 반복해서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정당을 운영하거나 구성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나 신망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기득권적인 이미지, 꼰대 이미지, 그 다음에 완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미지를 바꾸어줘야 지지도 함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제를 시키고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저 집단들은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우리와 같이 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만 받게 되면 저희들은 저희 정책도 먹혀 들어갈 것이고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특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분들의 은행이라든지 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빨리 회복돼야 될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는 양이 이끄는 사자떼보다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정말 이런 데 충실하고 이걸 잘 이끌 사람들을 뽑으면 저는 재기의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이 일여다야로 치른 제가 알기로 4번째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여다야라면 여당이 압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80석을 넣느니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놀랍게도 일여다야의 선거에서 일여가 모두 다 졌습니다. 4번이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데 여당이 하나면 이겨야 되는데 왜 4번이나 다 졌겠습니까? 그것은 야당이 분열하면 여당은 오만하게 마련이고 여당은 오만하면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이제는 전호의 기회니까 내 사람을 심자, 내 세력을 심자 하다가 그 내분으로 4번이나 다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당이 분열되어 있고 또 여당이 저렇게 기세등등하지만은 저쪽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만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반하면 당렬하고 궁적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우리끼리 서로를 이해를 하고 힘을 합쳐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당과 싸우는 방법은 치열하고 힘있게 싸우면 우리는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봐서 많은 국민들이 봐서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말이나 행동이나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만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지 속 시원하게 말하고 한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심판인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 보수 세력의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현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끼리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면 저는 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역시 굉장히 깃발되고 날카로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한국정책연구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정치학 외교학 박사님이십니다. 김광동 박사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조호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마침 이어가기가 매우 편안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 투쟁이다 혹은 잘못돼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혹은 잘못돼가는 체제와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어떻게 이 물꼬를 전환을 시킬 수 있겠냐 그것은 이 문제의 본질은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여기서 누구와 어떻게 할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자유정당이, 보수정당이, 우파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무엇을 옹호하느냐, 누구를 대변하느냐에 대한 가치 정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위하는 사람, 불만 터뜨리는 사람, 플래카드 내거는 사람,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 촛불 드는 사람, 불만 터뜨리는 사람과 다르다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을,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계단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주방에 가서 주방일하는 아주머니들을 우리가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2살짜리가 베이커리에 가서 모자 쓰고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사람들, 28살짜리가 조그마한 일식집이라도 내서 창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이 새벽까지 술 먹는 사람들을 세금 내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요. 계단 청소하고 주방일을 하고 베이커리를 하고 조그마한 일식집을 내고 용접을 하기 위해서 이 용접 가면을 쓴 사람들을 우리는 지지해주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보수정당이고 자유정당이고 자유한국당의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의존하려는 사람, 세금 받아내는 사람, 수당 달라는 사람, 일자리 달라는 사람들을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에서 30만원 줄 테니까 우리는 20만원 준다, 거기서 다시 100만원 줄 테니까 우리 80만원 준다, 그래가지고는 저는 100년이 가도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보수, 우파, 자유, 시장이 지지하는 명백한 지지 세력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계단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주방일 하는 사람입니다. 베이커리에 나가서 앞치마 두르고 모자 쓰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챔피언이,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만들고, 노란우산 공제든 뭐 여러 가지 세금 간소화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명백해야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 지지 기반, 대중과 함께하는,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무슨 가치를 지향하느냐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다, 보수다, 시장이다, 자유다라는 것은 저는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세력이다, 정치 세력이다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회균등을 보장해주는 정당이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당이 보수정당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앞에서 얘기하는 열심히 일하는 정당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주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중소기업이든 상공업을 조만하게 자영업을 해서 꽤 잘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땀 흘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학위, 스펙, 시험 성적을 의존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사회도 아니고 기회균등의 사회도 아니고 자유사회도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남이 원하는 것을,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남이 선택하는 것을 더 많이 제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입니다.
그럼 시장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하고 기회균등을 얘기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치를 지켜줘야 되느냐? 그건 학위가 아니고 스펙이 아니고 시험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물품,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상품, 더 나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해주고 가치를 부여해줘야 돼요. 거기에 저는 나라의 갈 길도 있고 보수정당, 자유정당의 갈 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연봉제를 만들었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와 호봉제와 연공서열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연공서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월급을 받는 게 그게 정당한 것입니까? 26살짜리가 시험 잘 봐서 한 번 들어가서 60세까지 34년 근무하는 것이 그러면서 매년 4% 5% 올라서 9천만 원, 9,400만 원 받는 사회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2,800만 원, 3,100만 원을 하고 30년이 지나면 9,700만 원을 받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민노총이다, 진보 세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는데 왜 들어간 사람은 청년은 2,800만 원 받고 30년이 지난 사람은 9,700만 원 받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가 계급입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생산성이 있든 없든 열심히 일하든 민노총 투쟁을 하든 거리로 나가든 노조 활동만 하든 9,700만 원 받는 사회가 이게 정의사회입니까? 이게 기회균등입니까? 이게 공정사회입니까? 저는 이 제도를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자유정당이 이 기득권 구조를 깨야 됩니다. 이 기득권 구조를 깨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물품, 더 좋은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그 몫이 돌아가게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성과급 제도, 성과낸 사람한테 성과를 주고 더 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자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무너뜨리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냥 가만히 막아내는 것입니다.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가치를 지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향하는, 아까 조영 의원님이 지향하는 가치 몇 개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얘기하자는 말씀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기회균등이다, 공정사회다, 일하는 사람의 가치다, 묵묵히 책임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당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할 때 또 그거에 맞는 제도, 관행, 법을 가지고 격하게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징화돼서 카테고리화해서 투쟁할 때 대중들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 3분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정당 간의 문제, 무슨 거대 담론, 이 정치권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로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천호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앞에 공덕시장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의 중학교 모임과 고등학교 모임에서 일어납니다. 그 현장 싸움이 전체 싸움의 본질입니다.
상인 3-4명이 모여서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 모여서 중학교 동창 몇 명이 모였는데 소위 잘못된 길 진보를 걷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열리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쭈삣쭈삣하거나 침묵하거나 조금 한대는 얘기가 좀 더 봐야지 에서 끝나는 한 이미 현장 싸움은 끝난 겁니다. 아니 대기업이 돈 벌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거 아니야? 의도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마저 혹은 침묵, 동조 그런 측면도 있지 이미 현장 싸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치, 사실, 진실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제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가 열리는 거 아니야? 아니 노태우 정부 때 불가침 조약 안 맺었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 안 했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갈구치와 강석주 간에 북한 비핵화 선언 안 했습니까? 1994년에 중유 제공하고 2005년에 9.19 합의 안 했습니까? 북한이 핵 포기하고 비료, 석유, 중유 준다고 2006년에 2.13 합의 안 했습니까? 2012년에 합의 안 했습니까? 불가침 합의, 비핵화, 핵포기 선언 지난 28년 동안에 아마 14-15번 했을 겁니다. 무슨 피로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열립니까? 대기업이 돈 벌어서 자기 배만 불려? 그럼 그동안 망한 기업들은 다 돈 벌어서 남한테 도와줘서 망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임해야 되고 친구 모임에도 가야 되고 시장 바닥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그 싸움이 전체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일이 정당하다는 거,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으로 가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기회주의적이고 쭈삣쭈삣하고 눈치 보고 그러는 사람은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을 재편해야 됩니다. 정당을 재편해야 됩니다. 확고한 사람, 싸우는 사람, 가치가 분명한 사람, 가는 길이 명확한 사람들 30명, 40명, 60명 그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에서부터 동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재편해내지 못하면 영원히 밀려가는 겁니다. 할 얘기는 많겠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계속 뜨거워지는데 다시 한번 우리 우파 정당에 나아가야 할 길, 다른 자세에 대해서 김강동 박사님의 아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 가슴에 와닿는 게 많습니다. 방금 전에 주호영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시고요. 다음 일정 때문에 급히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꼭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그 사회자의 그 진행 방식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참석자분들의 그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수를 해주신 분 주시고요. 먼저 맨 가운데, 가운데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어느 분한테 어떻게 질문할지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키고. 저는 강남에서 온 박경식입니다. 좋은 말씀 참 감사하고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또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이런 소통의 장이 좀 많았으면 그런 바람이고 우리 여기에 모이신 시민 한 분 한 분이 사실
우파의 하나의 불씨입니다. 이분들이 곳곳에서 큰 불을 낼 수 있고 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질문을 저희 윤상현 의원님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파가 이렇게 침몰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들의 공격이 참 잘 먹힌 게 뭐냐면 국민의 분노를 적폐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저들이 탄핵에 성공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방어를 하고 다시 우리 우파를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저들이 또 새로 만든 프레임이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이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놨기 때문에 우파가 뭉치려고 하나가 되려고 뭐 반문 세력을 구성하려고 해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을 있기 때문에 하나를 뭉치는데 정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배신자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고 혹시 보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파 시민들이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애국당입니다. 애국당 문제를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불편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정확한 어떤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런다면은요, 이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쪼개진 상태에서 계속 평행선을 가고 서로 계속 싸웁니다. 우파 내부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자유한국당에서 좀 깊이 고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바로 옆에 지금 쏟으시. 네, 지금 마이크 켜고 질문하세요. 저는 좀 제보를 하고. 네, 누르시고. 나가보죠. 네. 전라북도에서 김찬식입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윤상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가셔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대보수가 왜 분열이 됐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잘한 일도 있고 공과 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열될 원인 행위 제공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 보수를 분열시킨 원인 행위 제공자가 누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탄핵에 찬성한 62명 의원이 지금 자한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분열이 됐는데, 아까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탄핵에 찬성하신 분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한다면 아마 보수들이 뭉쳐지리라고 첫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탄핵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은 자한당 의원들이 모두 함께 정말 석고대죄는 못할 망정 사과와 반성을 해갖고 모두 태극기 집회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그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책임당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여러 말씀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분 의원님도 그렇고 또 두 분 박사님도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주호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절한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성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미 했습니다. 반성이라고 해서 국회에 모여가지고 의원님들이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반성은 또다시 해봐야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제가 비대위에다가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총사퇴를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봐야 되는 모습이니까 그래야 진정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국정공백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21대 불출마 선언입니다. 이건 또 개인적인 욕심들 때문에 또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 지방선거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자발적인 총사퇴였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대위에서 가결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사퇴를 시켰죠. 국민들은 이런 모습 보고는 절대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스스로 패족이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노무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절한 반성과 자기네들에 대한 통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그런 모습의 대안을 한 번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특히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당원들도 중요합니다만 그 결정을 내리고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한번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자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미시적인 부분입니다. 하나하나로 들어갔을 땐 그렇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는 거시적인 부분을 먼저 정해놓고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거시적인 건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일 때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일단은 뭐 복지를 내세웠던 사회주의 경제체제식의 시장경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씩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은 어떤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거시적으로 자유경제,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을 끌어갈 부분의 정책을 먼저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책을 세우기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단합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우파가 단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에 아울러서 그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3당 합당 수준, 과거 3당 합당 수준 정도의 그런 우파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친박 비박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싸우고 있어. 이것 때문에 민주당 표가 지지율이 빠져도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이제는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외치면서 태극기 들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된 이제는 이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위하고 구하기 위한다면은 박근혜를 더 이상 프레임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렸을 때 그래야 문재인 정권에서도 박근혜를 이용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도 좀 간과하지 말아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하셨다 돌아오신 분들을 계속 뵙고, 야, 우리가 과거 사에 대해서 고해 성사가 필요하고 또 반성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개파를 스스로 깨는 모습, 물론 친박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여야 된다. 의도적으로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가장 빨리 고해성사 반성,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반성과 용서를 받는 것은 이 좌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 싸워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용서를 받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국민 선언도 하자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배신자 프레임, 지금 또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데 사실 탄핵을 찬성을 했건 탄핵을 반대했건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깨는 노력이 선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명만 더 묶음 질문으로 질문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소개신. 제가 대보수연합회 회장 이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가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이 뭐냐면 자한당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탄생을 했을 때 선관위 부정선거를 4대 본부에서 했는데도 자한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자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침묵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자한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헌법 개정에 있어가지고 헌법 개정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다 하면 낮은 연방제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방인도 국민처럼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한당이. 그러면 낮은 연방제를 추구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뻘짓만 우리가 잡으면은 그러면 이게 헌법 개정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자한당이 무슨 당인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잠깐만요. 진행자가 얘기한 말 끝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지. 그런 거 치는 것이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꺼주세요, 진행자. 네. 대한 문제인데. 잠깐만요.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대한 문제인데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 모든 이제 노동력이 이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거처럼 기업들이 사람들을 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공무원들밖에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철밥통을 갖다 공무원 월급을 주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기득권을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모든 교육감이나 선거라든지 그 다음 시군구라든지 전부 다 국민 세금을 낭비되는 걸 없애고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 4일은 정규직 공무원, 3일은 임시직 공무원 해서 만들어가지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여기는 돈 벌어야죠. 거기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왜 같이 공기업하고 같이 노조를 합니까? 공무원이 왜 정교조를 만들고 정공로를 만들고 왜 이거 위정자한테 돈 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 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한당에서 얘기를 안 합니까? 자, 이제 그쯤에서 지금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자가 얘기할 때는 얘기를 들어주셔야 토론이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잠깐 계세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참관할 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민들이 참석할 때에는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패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소신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한국당을 지지 기반하는 그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다 함께 오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뭐를 비평할 수 있는데 그곳은 또 다른 우리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평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도 있고 오늘은 뭐냐면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자리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질문은 질문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사표현은 공식 일정 일부가 끝나고 그래도 또 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대답선에 계시고.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입후보 시절부터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태극기를 윤상현 의원님 그분들 다수가 많이 나를 알고 신의 한수 또 저분도 저기 사회자도 어디서 많이 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직접 나라를 살린다면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전번에도 한 2번 내가 세미나에 와서 김지태 의원, 조원진 의원, 전희경 의원 등등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도 제 갈 길들을 찾지 못하고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북한에서 90% 적화 통일되고 북한에서는 어제 그저께 메시지가 왔는데 남한을 침공하려고 전시 준비 상태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밥만 먹고 똥만 싸면 인간인지 알고 이제 국회의원들 299명 300명 국회의장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막아주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을 당장 탄핵시키는데 온 죽을 힘을 다해서 해주기를 나는 이 자리를 위해서 소망합니다. 네. 진짜 소망합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내내고 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태극기 집회에서 하실 얘기들을 다 하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는 회관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분만 더 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올해 72세 된 민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비전이라기보다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맨투맨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그게 뭐가 되겠어? 하지만 저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말 우파의 모든 분들이 내가 이거 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의 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는 정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자개표기 이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전자개표기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를 자유한국당에서 지금부터 없앨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전자개표기를 꼭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님 또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판 선생님, 회장님, 또 우리 여사님, 이제 이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창화 목사님 아시죠?
정창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뭐 현재 지도부가 아니라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게 알아보고 이 헌법 개정 말씀 이제 사람이 먼저다 저쪽에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종석 국회의원이 헌법학자니까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6.15 공동서에 나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연합안하고 공통적으로 하겠다는 거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1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 자주통일의 미래가 뭐냐면 반미 자주통일을 하자. 결국은 연방내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다 대처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제 산업혁명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10시 상임위가 있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예, 이것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1분만 꼭 중요한 얘기라고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제가 윤상현 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을 담아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은 112명입니다. 제발 개인적인 사연을 가지고 대사를 그르치지 마십시오. 지금 다음 선거에 만약에 개헌 저지신을 무너뜨려지면 역사의 죄인이 아니라 당장 교수형에 처해야 될 상황입니다. 즉 입법권자로서 당당히 체제 교체나 우리 지금 개헌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사항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친박, 친이 뭐 전혀 관계없이 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거기에 투쟁한다는 동의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연 다 사소한 사연이고 펑펑 울면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아까 뭐 박근혜 문제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이 탄핵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조영 의원이 제대로 하면 이게 그게 김무성 의원이나 뭐 자기가 유승민이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는 길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사죄하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온몸을 다 바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수감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나도 언제든지 수감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최소한 인륜적인 게 아니에요. 인도적 도리고 인간적 소위 말 문명사회의 최소한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 왜 했습니까? 우리가 이시조선하고 다르고 지금 김씨 왕조 북한하고 다른 거는 모든 개인들에게 권리가 보여주고 그 기회를 공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명백히 틀렸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건 안 되라고 투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정재판 해야죠. 대통령직을 저런 방식으로 난도질을 하는 재판을 하는데 지금 이 인류가 만들어놓은 법치주의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에 도움도 못해요. 내가 지금 현직에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다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박근혜 개인 문제가 아까 뭐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법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정재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우리 인간이 문명사회에서 이 정도 지금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세계에서 6번째로 3만 번에 들어간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서 대통령이 뭐 비아그라를 해서 그 산행 경호원들한테 비아그라를 하고 섹스를 하고 뭐 어떻고 그런 도저히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던 그 거짓의 산
재판과 다른 그거는 했던 사람들 미안해하거나 최소한 그 부분 교정돼서 수많은 인격살인의 분노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인격살인 그만두고 인격살인 했으면 그 부분은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요소다. 그래서 명예회복까지 그 정도 세계는 그거는 자연인으로 그리고 공인으로 누구나 보편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뭉치면 다시 다 돌아온다. 근데 그것도 또 주장하지 못하고 야 너는 고생해라 너는 뭐 해라 나는 이게 정말 이 야만의 인연을 내 스스로 이런 내 스스로의 자아상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이런 다 느끼 이 부끄러움.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느님이 되면 정말 잡놈들이 하느님이 되면 처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인과 공적으로 좀 구분하시고 힘내서 최소한 그 방어를 하고 제 부활의 최초의 그 계기는 반성사과, 그 반성사과가 아니라 원상회복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께서 천망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그러한 말씀을 있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단합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나부터 죄인이라고 인식할 때부터 우리가 단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신혜한수 맨 처음 태극기 들고 나갔다라고 얘기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전략을 잘못 세웠고 또 나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다. 네, 저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태극기 들었는데 너는 왜 태극기 안 들어? 나는 탄핵에 반대했는데 너는 왜 탄핵에 찬성했어? 라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건 반문연대 문재인과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 나가서 대한민국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도 우리 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문재인 찍었던 사람도 우리 편을 만들어야지만이 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보십시오. 51%가 넘었지만 49%였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2년 연속, 두 번 연속 문재인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와야지만이 대한민국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뭉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신혜한수부터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도 되돌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0만 네트워크를 만들자. 다시 5천만 네트워크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유튜브 방송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모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300만, 500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 각자가 각 전문 분야별로 유튜브 방송도 만들고 SNS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분들이 각자 분야에서 활동하고 또 시간이 되면 모여서 우리가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말이죠. 전략을 세워 나가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30만이니까 내가 1등이다. 너는 뭐 5만이고 10,000명이니까 너는 꼴찌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열심히 해서 우리는 동지로서 수평적 관계에서 싸워나가야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윤상현 의원님이 그런 자리에 계기를 마련해줬다. 국회의원도 또 우리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드시는 분들도 또는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수평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았을 때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토론회 이런 걸 몇 번 더 하고 본격적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 송영훈 단장님 등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또 길게 얘기하니까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짧게 마무리하고 또 우리 윤상현 의원님 또 의정활동 또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좀 축이 돼서 이 난국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 한번 청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자, 적자, 뭐 개파 이런 거는 흔한 구석에서 따지는 겁니다. 예.